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리퍼블릭 AMA에 다뤄졌던 모든 계획이나 언급된 내용들을 다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STO 서밋이 3차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3차 행사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STO 서밋 3차 소회를 먼저 말씀드릴까 해요. STO 서밋은 벌써 3회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이데일리 본사에서, 두세 번째는 KRX, 현재 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에서 개최됐습니다. KBW나 이런 큰 행사에 비하면은 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RWA, 그러니까 토큰 증권에서 본다면 가장 정통 깊고 큰 행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토큰이나 실물이 없는 잡코인이나 토큰 같은 거를 일단 다루진 않고요. 실물 자산, 토큰 증권화 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행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리퍼블릭 co-CEO죠. 앤드류 더기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좀 어렵게 모셨는데요. 여기서 앤드류 더기 말고도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일단은 SEC 위원이죠. 헤스터 피어스 위원님이 짧게 인사를 하면서 영상으로나마 참석을 해서 저희 행사 STO 서밋을 축하해 주셨고요. 그리고 INX의 밥, 자본시장, 부시장이죠. 밥이 영상으로 또 멀리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업사이드의 노아소프 있었고요. 그리고 스크롤의 샌디팽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세틀먼트의 라이언 커클리랑 카린 소린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ADDX 아시죠? 싱가포르에 제가 많이 얘기 드렸는데 거기 코파운더가 한국분이 계시거든요. 황인무 공동 창립자가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죠. 메이플 파이낸스의 시드니 파웰이 CEO입니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팩트 파이낸스도 참석해 주셨고, 헤데라 파운데이션의 사브리나가 감사하게 참석해 주셨어요. 그 아바랩스의 저스틴 김님, 아시아 총괄 대표거든요. 이분이 저번 행사부터 계속 참석해 주시고 행사를 뜻깊게 만들어 주시고 계세요. 아발렌체가 요새 워낙에 뉴스가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네트워크다 보니까 전달해 주실 만한 내용이 엄청 많으셨을 건데, 발표할 주제를 고르는데 고민이 될 정도로 많은 뉴스들이 있어서 기대가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젝티브 랩스의 앤드류 강, 그리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쪽에 유명한 회사죠. 퀘스트리의 토모노부 이베 참석해 주셨고요. 국내 연사를 보자면 이데일리 대표님, 한국거래소 정은보 대표님,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회 참석해 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디지털 관련되는 거의 대부라고 부르죠. 민병덕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ST거래의 종원동 대표님, 코스코 윤창현 대표님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법인 로집사, 한국예탁결제원, 법물사무소 비컴,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태사, 바이셀 스탠다드의 신범준 대표, 부산 디지털거래소, 루센트블록, 벤처시장연구원, 비렉스, EQBR, 시네마 회사죠. 맑은 시네마에서도 참석해 주셨고요. 인하대학교, 그리고 토큰아시아 코리아, IT센 등등 많은 곳에서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커뮤니티원들은 리퍼블릭의 참석을 굉장히 환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참석해서 이제 점심 오찬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저녁 디너에 같이 가자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디너 자리에 참석을 같이 하게 됐고, 거기에 비꼬 대표님하고 애니모카 브랜드 야스이웃 CEO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기는 어렵고요. 애니모카 브랜드랑 협업을 하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니모카 브랜드가 메타버스 쪽에서는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애니모카 브랜드가 기업의 지분을 토큰화해서 리퍼블릭에 올리려고 준비를 한다는 뉴스가 뒤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서 저도 이제 시원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죠. 아무튼 굉장히 뜻깊은 행사고, 단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토큰 증권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당장 올해 이번 달 다음 달 내에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에이펙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 때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한국 토큰 주권이 지금 현재 25년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면 올해부터 사실은 개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싹을 틔우기 위해서 저희 STO 서밋이 3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국내 발행사들의 해외 상장 그리고 해외 업체들의 국내 상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사실 여러 회사들을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중간에 스톱된 경우도 좀 있고 했는데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모든 분들을 챙겨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법제화가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이나 해외 업체들이 더 관심을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토큰 증권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행사로 한번 잘 키워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본인들이 이제 응원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마음껏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개인 참가 비용이 사실은 좀 많이 비싼데 제가 다음번 행사 때에도 저희 커뮤니티원들 모두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부 추첨을 통해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 때 저도 발표를 했고요. 발표했을 때 이제 한국하고 글로벌 토큰화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다른가,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느린가, 왜 느린가, 한국은 어떻게 하면 좀 빨라질 텐가,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영상은 늦지 않게 또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또 공유할 수 있으면은 다시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들이 원래 듣고 싶어 하셨던 거. 사실은 뉴스를 좀 진행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또 제 커뮤니티 분들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위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리퍼블릭 AMA가 있었던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슈였다. 그래서 이 이슈를 들어봤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에 들으면서 느꼈던 게 듣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용한 정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맨 처음에 인수 현황이 어떻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인수가 됐을 때 아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글을 미리 쭉 써져 있죠. 이게 왜 써져 있냐면 사실은 제가 녹화를 한번 했는데 1시간 정도 혼자 떠든 게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녹화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뒤에도 아마 이런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에 대해서 이 발표를 진행하셨던 분들 중에 칩 테크니컬 오피서가 있어요. CTO죠. CTO가 계신데 CTO가 직접 참석한 만큼 지금 테크니컬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융합이 되고 있는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대 이상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언급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INX 자체가 회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캐나다에 상장돼 있고요. 상장돼 있는 거는 역인수 합병을 통해서 또 상장을 했고 미국에 있었고요. 그 델라웨어에 또 모태가 있었죠. 그리고 본사는 또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인수를 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1년 반 이상 이게 걸렸고 지금 초기 통합, 왜 초기냐고 하기에는 법적으로 이제 이슈가 없는지 확인해야 이제 통합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맞춰서 통합을 진행 중이고 뭐 규제나 지배권 변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소요됐으나 INX를 갖다가 2025년 10월 내 인수 종결 하겠다는 말을 명확하게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한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뉴스가 떴거든요. 8일이었나요? 뭐 그때 인수를 하겠다고 떴는데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분들이 말했던 대로 10월 내에 인수를 하는 모양새죠. 지금 연기가 한번 됐지만 뭐 달이 변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뭐 딱히 올해 지연된 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 데드라인은 있죠. 12월 달에 초에 있는데 그것만 안 넘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워낙에 지금 기다리시고 또 크립토가 또 흔들거리고 하니까 좀 마음속이 복잡하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INX가 합쳐졌을 때 역할이 뭐가 되냐. 일단은 INX의 고유 가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INX가 기본적으로 SEC 등록
인가 된 거래소라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는 좀 희소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거래소다. 그래서 이 회사를 가지고 온다는 거는 그 라이센스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필요했다는 거고, 그 역할을 INX가 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리퍼블릭하고 INX 통합의 비전 그리고 목표가 뭐냐, 이걸 갖다 얘기를 했는데, 먼저 엔드 투 엔드 방식의 수직적으로 통합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행하는 거, 프라이머리 마켓부터 시작해서 세컨더리 마켓까지 전체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까지 전부 다 모든 인프라를 리퍼블릭 INX가 합쳐진 그 플랫폼, 모든 게 이루어질 거다. 어차피 산하로 들어갈 거니까요. 뭐 그렇게 될 거다 라는 거고, 이게 사용자 경험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층 강화할 거다, 접근성을. 그러니까 좀 많이 손을 보겠다는 얘기죠. 홈페이지 자체를 손 봐서 리퍼블릭 노트 이런 거에 대한 거래 경험이 좋도록 만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의 형태를 말을 했는데, 그 형태가 리퍼블릭의 세컨더리 마켓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태가 지금 BB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블루팀 보드가, 그러니까 당근 거래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100원에 팔 건데요, 100원에 살 사람이 연락하고, 이렇게 체결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유동성이 생기기가 어려운데, 그런 방식인데 INX는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쳐지고 나면은 리퍼블릭한테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통 자산들 하고 디지털 자산을 한 화면에서 한 번에 보고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그런 플랫폼을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규제나 뭐 지오펜싱, 뭐 면제, 뭐 이런 거는 제품들이 알아서 내비게이션 하도록 설정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WA 자산을 대량으로 탑재를 할 거다, 상품군을 엄청나게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컬처나 뭐 미러 토큰들, 주식 미러링 된 거 있잖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거고, 이게 확자가 된 만큼 거래 확장을 노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합이 되면은 리퍼블릭한테도 매우 유익하고, INX도 상품군들이 늘어나니까 좋다, 뭐 윈윈이다, 뭐 그런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궁금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유익 있게 들었던 부분이에요. 통합을 하게 되면 리퍼블릭 INX가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건지, 시점이 어떻게 될 건지, 범위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1번이죠. 일단은 INX를 리퍼블릭한테 모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다. 모두 옮긴다. 그래서 UX를 월드 클래스급으로 정지하겠다. 다 뜯어고치겠다는 얘기입니다. UX 뜯어고치다. 굉장히 희소식이죠. 사용자들이 쓰기 매우 좋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 프론트 엔드, 뭐 월렛 연결, 토큰 구매, 트레이딩, 뭐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만들겠다. 그거는 사용자들이 계속 쓰도록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MVP는 2026년 초 이때 한다는 건데, MVP가 뭐냐? 그거는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 그러니까 초기 버전, 최소 기능 제품, 그러니까 시제품,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시제품을 2026년 초에 내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시제품을 그만큼 그때 내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스텝으로 생각하는 게 2번, 좀 의미 있는 통합을 2026년 중순에 하겠다는 겁니다. 상품을 일단은 트라이얼을 많이 해서 조금 시행착오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통합을 26년 중에 중반에, 여름에 하겠다. 그리고 3번이 매우 중요한데요. 글로벌 통합 세컨더리 마켓을 2026년 후반에 하겠다. 이거는 좀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굉장히 이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요. 여기서 어떤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 갖다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규제 관련된 얘기도 좀 했어요. 일단 그 주별로, 미국에 주가 많잖아요. 거의 98%는 해소가 됐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이 결제가 활성화된 부분, 은행, 뭐 레일 파트너가 뭐 좀 개선되고 있다는 거, 뭐 미국 내에서도 뭐 가입하고 트레이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되게 주요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리퍼블릭 유럽 통합. 엄청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리퍼블릭 유럽을 통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리퍼블릭 유럽은 거의 한 400개 정도의 상품이 있어요. 400개 종목이 상장돼 있고 유럽의 사실상 거의 최대급 세컨더리 마켓입니다. 가장 높은 거래 활성도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통합을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블루팀보드, 아까 블루팀보드 얘기했죠? 미국 거래하고 있는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리퍼블릭 유럽, 그리고 이 INX까지 모두 합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언제? 2026년 후반부에.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상품이 한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미 잘하고 있는 애들이 계속 합치는 거예요. INX는 상품군이 좀 빈약한 부분이 있지만 리테일 인베스터부터 상품군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리퍼블릭이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쏟아붓는다기보다는 뭐 하나의 회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요 시너지는 어마무시할 거다. 지금 이 미국 BB 자체가 사람들이 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리퍼블릭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셔서 상품군들을 쭉 보시잖아요. 그럼 깜짝 놀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서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거의 3빌리언에 가까운 거래가 모금이 이루어졌고요. 그 많은 투자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제 라우팅을 통해서 하나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규제 라우팅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고, 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은 시너지가 좀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요 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합쳐지고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은 사용자 경험성, UX가 굉장히 개선이 될 거고, KYC, 온보딩하고 월렛 연결, 토큰 구매, 2차 거래 같은 게 단절이 돼 있지 않는 굉장히 스무스한 워크플로우로 재설계될 거다라는 거. 전부 다 손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시고 어떻게 사요, 어떻게 가입해요, 이런 거 이제 질문하실 일이 이제 거의 없을 것 같다. 리퍼블릭이 리테일 인프라를 갖다가 이식을 할 거다. 사람들이 아주 사기 쉽도록 만들 거다라는 거는 INX 거래소를 이렇게 쓰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감을 할 거고, 이게 얼마나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는지도 예상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CH 등 결제 수단에 같은 게 이제 활성화되는 거, 은행을 통해서 직접 달러를 보내서 살 수도 있고요,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열릴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규제 라우팅, 아까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상품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한국에서 만든 상품이 있을 거고요. 그 법 저촉하는 부분이 다 달라요. 북한에서 만든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란, 일본 다 다르잖아요.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상품을 살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구분돼 있어요. 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 접속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확인을 하고, 혹은 미국이면은 어느 주에 사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서 그 주의 법이 또 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리퍼블릭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품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애플에 보면은 앱스토어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살 수 있는 것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쳐진 것들이 EP로 26년 초에 출시 제품이 나오고, 의미 있는 통합이 26년 중반부에 또 나오고, 또 이게 되면은 말에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월달 안에 진짜로 되면,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이 사실 아니거든요. 잘잘못을 리퍼블릭이나 INX한테 사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걸려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법적인 부분이라서 좀 예측하기가 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달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달에 바꿔지기를 기대하고, 이 리퍼블릭의 엔지니어들은 과연 약속한 날짜들을 잘 지킬지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26년을 우리가 굉장한 터닝 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이 통합이 됐을 때
INX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건데, 미국 투자자가 접근이 용이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리퍼블릭에 그 한 330만 명인가요? 한 300만 명 이상의 인베스터들이 유입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유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투자자들 자체도 뭐 이 상품을 저기서 파네 정도지. 리퍼블릭 노트 같은 경우에요. 굳이 리퍼블릭에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냥 리퍼블릭에서 투자를 하고 사고 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INX랑 별도로 홈페이지도 다르고 플랫폼도 달랐으니까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우리도 이제 다른 앱에서 뭔가를 해야 되면 옮겨가면서 하기에는 귀찮잖아요. 근데 하나의 앱으로 뭔가를 한다? 그럼 이 300만 명이 INX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INX에서도 거래량이 생길 거고, 그 생긴 거래량이 결국에는 Adjusted Operating Cash Flow의 양의 값을 갚도록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고, 그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고 플러스 알파로 유럽이 또 합쳐진다는 거죠. 또 다 합쳐진다. 여기 있는 게 싹 다 하나의 플랫폼에 합쳐진다는 거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이 리퍼블릭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거래소고, 이 거래량들이 결국은 시너지를 굉장히 낼 수 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유럽이든 아시안이든 아프리칸이든 누구든 어느 지역에 있는 증권을 쉽게 사고 쉽게 팔 수 있도록 하면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이게 또 적격 투자자들만을 위한 그런 상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들 토큰 같은 걸 예를 들죠. 굉장히 유명하고 누구나 사고 싶은 블랙랙 상품이지만 뭐 하나로 한 80억 지금 넘었죠. 거의 100억 가까이 될 건데, 미니멈 인베스트 양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아예 못 한다는 거죠. 적격 투자자도 돼야 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처럼 이제 이런 거래소처럼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생각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꼭 크립토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시장이라고, 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장에 보수적인 금액들이 쏟아져서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생각을 한번 해보죠. 리퍼블릭 노트를 한번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리퍼블릭 노트 안에 있는 스페이스X, 테슬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 많죠? 투자자들도 많을 건데, 스페이스X가 뭐 지나가는 말로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하기 위한 그냥 도구다, 캐시카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일론 머스크한테는 우주 산업을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스페이스X나 유망한 많은 사업들이 리퍼블릭에서 오퍼링을 진행했고요. 이제 그런 상품들이 리퍼블릭 노트에도 녹아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리퍼블릭은 어떤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퍼블릭을 기다리고 있고, 확실히 IPO나 M&A 같은 게 이제 막 붐이 일 때는 활약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리퍼블릭 노트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제 짧게 설명을 좀 했는데, 뭐 $200만 쌓이면 배당이 들어가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단지 이게 회사에서 액션을 취해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천년만년 안 팔면 배당이 안 들어옵니다. 안 팔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리스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서는 좋은 상품들이 사실은 안에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하나둘씩 팔기 시작할 때 배당금이 재미있게 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리퍼블릭에서 또 만든 토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왜 다른 거래소 상장이 됩니까? 라고 즉흥적으로 질문이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타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한데 라이센스가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래소에는 없으니까 못 올린다는 거고, 그리고 이 스테이킹 기능 뭐 그런 것들, 전통 금융하고 뭔가 융합되는 그런 신규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리퍼블릭 노트도 뭐 좀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토큰은 뭐 어때요?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INX 토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걸 유틸리티적으로 뭔가 적용을 한다면은 그거는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INX 토큰 자체의 성격을 바꾸는 거, 예를 들면은 배당금을 어드저스팅 캐시플로우가 양의 값을 가졌을 때도 뭐 특정 뭐 이상이 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처음에 SEC에 제출했던 부분을 변경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X 토큰은 사실은 바꾸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시장의 현재 위치와 향후 어떻게 될 건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났거든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리퍼블릭 유럽은 세계 최대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한 400가지 상품이 있다.
그리고 미국은 BB 형태로 현재 운영 중이지만 INX를 합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거래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였고요. 향후에는 세컨더리 마켓을 리퍼블릭에 녹여놓고 26년도 초에 이 상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중순쯤에 이제 트라이얼을 거쳐서 중순에 의미 있는 통합, 제대로 된 통합, 내년 여름이 아주 신날 수 있다. 통합이 되고 상품들이 밀려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말에는 리퍼블릭 유럽까지 통합. 저는 좀 글쎄요. 지금 최근에 토큰 가격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불만을 갖는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 또 비트가 폭락을 했잖아요. 엊그제부터 해서 폭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자발퇴를 하면서 또 마음이 쓰여가지고 쓴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그런 크립토 거래량은 사실은 결이 많이 다릅니다. 토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생회사 그 신생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해봅시다. 자동차 신생회사를 투자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동차는 있잖아요. 원래 시제품이 있고 어떤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졌을 때 얼마나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비행기 산업이 생긴 것처럼 지금 현재로 따지자면 우주 산업인 거지. 없잖아요. 우주 관광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INX는 그런 부분, 이 미래 산업 먹거리에 대해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뛰어든 그 방향이 굉장히 선구적인 위치에 있고 금융의 중심인 뉴욕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블랙락시, 레리 핑크도 맞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덩달아 다 맞다고 하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 열릴 거고 그 시장에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꼭 선두일 필요도 없습니다. 티제로도 영향이 있고요. 아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이주도 영향이 좋아요. 근데 INX는 리퍼블릭은 영향이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얘네들이 최소한 선두 그룹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고 충분한 근력을 가지고 있어요. 뛰기, 단거리를 하기에도 장거리를 하기에도 적합한 근육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몇 년도 지났는데 벌써 아직도 시장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체로 놓고 봐야죠.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토큰 증권 거래소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다 제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만 안 돼 있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26년도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실제로 26년도에 리퍼블릭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온드 파이낸스도 거래소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아시스 프로를 먹었죠.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리퍼블릭이 상품을 그렇게 쏟아내기 시작하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거다. 아마 우리가 장난처럼 얘기했었던 나스닥 2.0 뭐 이런 게 안 되라는 법은 없다. 안 되라는 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저한테 뭐 어떤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항상 느끼고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립을 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온전히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생각은 좋은 회사다. 가능성이 있는 회사고 좋은 회사고 정확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면서 리퍼블릭과 INX의 합병에 대해서 AMA 했던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걸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26년도에 실제로 저 로드맵대로 진행이 된다면 좀 굉장히 좀 흥분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선두에서 이끌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푸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굉장히 응원하는 회사로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저의 짧은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이제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 짧은 뉴스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이제 글로벌 STO에 대한 그런 이해도 그리고 트렌드를 미리 누구보다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